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명쾌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TV조선 정치부 백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요.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주말에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요. 업무 추진비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정말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심 의원은요. 어제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재차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심재철 의원 기자회견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한 기강의 기가 찰 노릇입니다. 목적이 타당하다면 정부의 예산 지침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역시 사우나가 논란이 됐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심 의원 주장대로 원칙적으로 사우나비는 업무 추진비에서 사용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기획재정예산부입니다. 예. 올해 1월 작성 배포했던 그 예산 지침 174페이지 업무 추진비 관련 지침을 보면요. 의무적으로 제한업종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위생업종 항목이 있는데 미용실, 마사지, 사우나 그리고 네일아트 등은 업무 추진비 카드, 이른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생업종과 함께 접객요원이나 무도시설을 갖춘 유흥업종, 그리고 골프 연습장, 노래방, 당구장 같은 레저 업종도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야기가 이른바 클린카드는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는 결제 자체가 안 된다면서 결제가 된 게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예. 심재철 의원은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는 건지 사용된 카드가 클린카드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클린카드는 그런 업종이 있는 가게에서는 결제가 안 된다는데 결제가 됐으면 그거 역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청와대 살림살이를 총괄하는요. 이정도 비서관이 심 의원이 제기한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박했는데 이 부분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데 영하 15도에서 20도를 오르내렸습니다. 모나코 국왕이 왔는데 그 전담팀 경호팀들이 계속해서 그 혹독한 추위에 고생을 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 경찰 군인들을 유례하기 위해서 직원 2명이 그 리조트에 있는 그 목욕시설을 가서 사우나를 하고 왔습니다. 1인당 비용이 5,500원이었습니다. 자, 저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뭐 타당수 저 정도면 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자, 고생하는 군인, 경찰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우나 갔다. 근데 심재철 의원은요. 정작 청와대가 해명해야 될 부분은 사우나 이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심재철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목적이 타당하면 정부 예산 지침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예.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청와대의 인식은 도덕적 해이, 기강해이 그 자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런 지적이고요. 이와 함께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만 골라서 해명을 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식의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컨대 추운 날씨에 고생한 관계 경찰, 군인을 위해서 사우나를 시켜준 것은 미담으로 홍보를 하면서도 예. 자신들이 1인당 10만 원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해명을 못하냐. 그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심 의원이요.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 역시 가만히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심 의원의 과거 사례를 들면서 비판할 자격 없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의 심 의원이 회의를 2차례 열고도 9천만 원을 받아갔다. 또 국회 부의장을 지냈을 때 특수활동비 6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법적, 도덕적 검증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때 호소력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은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회의비 9천만 원은 전액 반납을 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또 부의장 시절에 받았던 특수활동비 역시 6억 원의 절반 정도로 공개한 금액 자체가 틀리고 또 민주당 소속 부의장도 같은 금액을 받았고 국회 부의장은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재부의 이제 업무 추진비 관련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청와대에서 반박을 하고 또 심재철 의원에 대한 뭐 특수활동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니까 심재철 의원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계속해서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의원 둘러싼 공방. 내일 있을 대정부 질문에서요.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맞설 예정인데 자 심의원과 기재부 측 주장 팽팽하게 이 대립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대정부 질의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일단은 그 심재철 의원이 내일 대정부 분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예. 당초 예정된 최교일 의원을 대신해서 질문자로 연단에 설 예정입니다. 그렇죠. 뭐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심 의원은 사상 초유로 피감 기관이 국회 상임위원을 고발한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과 마주하게 되는 건데요. 예. 쟁점은 심 의원이 취득한 정보의 불법성 여부입니다. 심 의원은 그 기재부는 심 의원 의 보좌진들이 해당 예산 정보에 접근한 상황 그리고 내려받은 관련 정보 또 외부에 공개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불법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심의원 측은 정당한 의정 활동을 기재부, 검찰, 청와대가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심의원의 질문 순서도 그 심의원이 당초에는 뒤쪽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이른바 주목도, 관심도가 높은 시간대로 옮기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옮긴다 그러면 뭐 앞쪽으로나 뭐 제일 처음으로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 과연 원활하게 이어질까 이것도 걱정인데 자 심 의원은 불법이 아니다.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침입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저한테 기획재정위원들한테 준 아이디로 정당하게 접속했고 정당하게 열람했고 아무런 문제 없이 다운로드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정정보 시스템 D브레인은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옛날하고 차이는 저희들이 봤던 그 파일은 지워버렸습니다. 지금은. 자, 심재철 의원 전 국회 부의장인데 이 폭로 사건을 놓고 여야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번 사태 10월 국회 발목은 벌써 잡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심재철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임하지 않을 경우에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심의원의 거치와 국회 일정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건데요. 예. 서용교 원내수석 부대표도 심의원의 사임 없이는 국감을 못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심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준비를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방해를 한 건데 여당이 이를 악용하려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한국당 윤재욱 원내수석은요. 피감기관이 소속 상임위원을 고발을 해놓고 그것을 빌미로 국감 일정을 보이콧한다는 건 집권 여당의 몽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10월 국회 또 하나 우려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죠. 유은혜 후보자 문제인데 문 대통령이 결국 임명 강행하고요. 대정부 질문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제로 가능성이 짙어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시급한 교육 현안 등을 앞두고 유 후보자가 사회부총리 자격으로 오는 4일로 예정된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요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요. 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3일까지는 임명장을 수여해야 가능한 그렇네요. 건데요. 야당은 문 대통령이 그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을 할 경우에 유 후보자가 참석하는 4일 대정부 질문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회가 파행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전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부터는 국회에서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삼권 분립의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두 가지 큰 문제로 인해서 10월 정기국회 과연 순탄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적 쇄신 시동을 건 한국당이요. 보수 농객 전원책 변호사에게 쇄신의 칼자루를 맡길 예정인 것 같습니다. 삼고초려가 아니라 뭐 십고초려해서라도 이 모시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김용태 사무총장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로서는 뭐 확정되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정 변호사님이 그 대의에 이 뜻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도 거꾸로 저희 대신 저희가 지금 그 접촉에 꼭 모시려고 하는 분들과 긴밀하게 연락 중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도. 자, 한국당이 뭐 강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인 것 같다가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수락하는 쪽으로 정권을 받으면서 수락하는 쪽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전원책 변호사께서 말은 아꼈지만 사실상 수락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전에 내걸었던 조건을 자유한국당이 전부 수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전 변호사는 당의 인적 청산에 전권을 달라 이런 조건과 함께 조강특위 외부위원 3인의 선임권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조강특위 당연직인 김용태 사무총장과 김성원 부총장은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표결권도 갖지 못하는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 보수 대통합 전당대회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까지 포함하는 전당대회를 이야기하는 듯한데 이 사안은 다른 당과 맞물린 문제라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담으로 어제 김용태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요? 아니 완벽하게 수락 의사를 표명한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하느냐. 뭔가 이유가 있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상 전원책 변호사에게 십고처려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언론에게 유포를 해달라는 의도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요. 김용태 총장은 전원책 변호사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에 대해서 십고처려를 하고 있고 본인들은 사실상 수락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회견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무총장은 뭐 회의에도 참석을 하지 않고 투표권도 없다 그러면은 사실상 전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전원책 변호사는요 그동안 방송에서도 한국당을 향해서 거침없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이라도 뭉클어 닫고 가치와 철학을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하는 것보다는 누구 물러나라, 누구는 사퇴해라 이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정체성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난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자유한국당 입장은 정말 그 의원들 스스로가 다 대우각성해야 될 거예요. 자, 전원책 변호사의 저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당에 있는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들 어젯밤에 잘 잠 못 잤을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전원책 변호사가 과연 칼자루를 잡는다. 어떤 변화, 어떤 추진을 어떤 부분에서 또 강력하게 추진을 할까요?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이제 당내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소 관계가 사실상 배제된 상황에서 그렇겠죠. 강력한 인적 청산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 스스로도 보수 중진들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느냐. 이제는 안식년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년이라 그러면 20대 국회까지만 해라 뭐 그 얘기인가요? 사실상 좀 쉬시라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인 물갈이 기류를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치 신인 중용 의사까지도 내비쳤습니다. 전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신진 중에서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들에서 비바람 맞고 자란 꽃을 찾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김용태 사무총장이 배제되는 그런 과정. 이거는 이른바 당내 친박 인사들을 고려한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당내 친박 인사들은 김용태 총장마저도
그 당협위원장 교체 과정에서 배제가 돼야 본인들은 결정되는 결과물들을 따르겠다 예. 이런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는데요. 예. 김용태 사무총장이 큰 틀에서 친박 의원들의 그런 요구까지도 받아들인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식령 가질 때가 됐다. 들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자란 꽃 찾겠다. 그러면 정말 대대적인 쇄신, 인적 청산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요 당협위원장 전원 일괄 사퇴를 시작으로 김병준호 인적 쇄신 작업이 본격화되는데, 한국당 분위기는 친홍이다, 친김이다, 친박이다, 이렇게 여러 분류가 있는데 모두 다 좀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크게 보면은 이제 불만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인데요. 불만이 있는 그룹 중에서도 김병준 위원장이 그동안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던 만큼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기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다가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콕 찍힐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 좋게 예. 찍힐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이 가운데 홍준표 퀴즈라고 불렸던 강현재 노원병 당협위원장은 어제 사퇴서를 제출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는데요. 비대위의 행보나 결정에 반박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없지는 않지만 내부 비판을 외부로 하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협위원장 교체와 함께 사실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과 내년 2월쯤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일정 등 자유한국당의 변화, 이제는 큰 발걸음을 내딛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히려 또 자신이 있는 그런 현역 의원분들 혹은 원외위원장들은 빨리 이 기회에 털고 자기는 당협 지키기에 올인하겠다. 또 이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예. 마냥 또 그렇게 불만 섞인 그런 기류도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강력한 구심점이 생기지 않으면은 이 국가 운영을 건강하게 이끌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과연 한국당 쇄신 작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백대우 기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